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케어요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글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어르신들 근육통, 이거 사실 흔한데 다들 그냥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 글에서는 그게 어쩌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되게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신호들을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 통계를 보니까 고령자의 60%가 지속적인 근육통을 겪는다. 와, 이거 진짜 높은 수치죠. 네, 그쵸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프신 건데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런 건가요?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어, 통증을 그냥 무시했다가 사실은 더 큰 병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도 나오지만 통증이 한 2주 그 이상 계속되면요. 이건 그냥 뭐 삐끗했거나 근육이 뭉친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뭔가 의학적인 원인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해요. 아, 2주 이상이요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예를 들면 그 섬유근통 같은 거요. 이게 신경계 이상 때문에 온몸에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는 건데 특히 이제 고령 여성분들한테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죠. 아, 섬유근통. 들어본 것 같아요. 또 다른 질환도 있지 않았나요? 아침에 특히 뻣뻣해지는. 네, 맞아요. 근육통성 류마티스, PMR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게 특징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나 목, 엉덩이 이쪽 주변이 아주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좀 힘든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꽤 좋다는 거거든요. 아, 치료가 되는 거군요. 네,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면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잘 구분해야 하는 신호예요. 그렇군요.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을 놓치면 너무 아깝죠. 아, 그리고 생각해보면 감기나 뭐 독감 아니면 코로나19 같은 거 앓고 나서도 근육통이 꽤 오래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바이러스 감염 후에 근육통 오는 거 그거 아주 흔한 후유증 중 하나입니다. 몸이 이제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생긴 염증 반응 때문일 수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일단 충분히 쉬고 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래도 계속 아프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뭐 진통제 같은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. 아, 수분 섭취가 중요하군요. 또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 나서 깨는 거. 와, 이거 정말 저도 가끔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심하시다고. 글 보니까 3명 중 1명꼴이라던데요. 네, 굉장히 흔하죠. 근데 이것도 그냥 흔한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그래요. 야간 다리 경련이 뭐 탈수나 전해질 부족 아니면 근육 피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거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마그네슘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. 아, 마그네슘이요?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자주, 너무 심하게 반복되면요. 그냥 근육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혹시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신경계에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기저질환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와, 이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요.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던 게 우리가 먹는 약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고요? 특히 그 콜레스테롤 약, 스타틴. 일부 환자분들한테는 부작용으로 근육통이나 뭐 근육 약화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. 부작용으로요? 네. 그래서 만약에 스타틴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뭐 운동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이 뻣뻣하고 막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. 이거 혹시 약 부작용 아닐까? 하고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셔야 해요.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좀 조절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. 야, 정말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네요. 통증을 대하는 자세를 좀 바꿔야겠어요. 그럼 이 글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통증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, 그런 팁들도 있었나요? 네, 몇 가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었죠. 우선 아프다고 그냥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좀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요. 아,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다. 네, 혈액순환도 돕고 근육이 굳는 걸 좀 풀어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아픈 부위에 따뜻하게 온찜질을 하거나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고요. 아까 말씀하신 탈수랑 관련해서 물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그리고 약물 점검도요? 그렇죠. 물 충분히 마시는 건 근육 기능 유지에 정말 기본이고 밤에 쥐나는 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 목록을 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통증이 생겼을 때 혹시 약이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.
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. 이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이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다.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. 강조하는 건 이 근육통이라는 걸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일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잖아요.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음으로 듣고 그 원인이 뭘까 이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. 여기서 사실 되게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건강이나 삶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네, 정말 공감이 갑니다. 몸이 하는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,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 의미를 한번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할 때 내 노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.